아니 이거 카니발 차주들은 어떡하라고 이러는 걸까요? 진짜 소문대로 카니발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9인승까지 나온다?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팰리세이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신차라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차를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잠재 고객들이 이 변화를 기다려봐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팰리세이드 공개 이후 국내 자동차판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없던 게 꽤 많음과 동시에 기존에 잘 팔리던 차들을 겨냥할 수 있는 스펙들이 대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겠죠.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이건 카니발을 겨냥하는 스펙이라고 많이들 언급하잖아요. 왜냐면 카니발은 그 덩치에 1.6리터 엔진이 말이 되냐, KGM도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건데, 이런 말을 듣기도 했잖아요. 물론 대기 기간이 1년이나 될 정도로 잘 팔리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 완벽하거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판매량은 어쨌든 잘 나오니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추가되는 중요한 사양 중 하나가 9인승 모델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게 카니발뿐만 아니라 KGM을 또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KGM도 이런 차를 만들 계획이었죠. 렉스턴 풀체인지로 나올 F100에 9인승 모델이 있을 예정이었고, 팰리세이드와 동일한 3-3-3 구조로 나올 계획이었고, 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현대차가 먼저 출시를 해버린 거죠. 이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KGM은 제3자들이 봐도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이 뚜렷하게 많은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판매량이나 매출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차는 현대기아차가 KGM만이 가져갈 수 있었던 장점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팰리세이드 9인승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타스만 같은 차들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 거라서 지금 상태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전망을 팰리세이드가 확인시켜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카니발과의 경쟁 구도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가 다른 현대기아차 주력 모델들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를 파워트레인이 양극화라고 보거든요. 아예 디젤 모델 아니면 아예 고백이랑 가솔린 모델밖에 없었잖아요. 제네시스 정도 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면 대중 브랜드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 배기량도 1.6이 아닌 2.5면 카니발한테 아쉬웠던 점을 모두 극복한 사례가 되는 거고, 동시에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모델 인기가 상당하다는 걸 증명했으니 팰리세이드도 잘 팔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9인승이죠. SUV인데 9인승 모델이 들어가는 건 거의 갤로퍼 이후로 처음이잖아요. 9인승 모델은 카니발이 잘 팔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명 이상 타면 버스 전용 차로도 탈 수 있고, 자동차세나 개소세 같은 국가적 혜택도 한몫합니다. 사실 카니발 정도 크기면 시에나나 오디세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7인승이나 8인승 정도가 적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이 꽉 채워서 타려면 몸을 구격하며 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조이긴 해도 잘 팔리는 이유이기도 하단 말이죠. 카니발 입장에선 9인승 모델과 슬라이딩 도어가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그중 하나를 팰리세이드한테 뺏긴 거라서 이게 실제 판매량 구도에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팰리세이드 북미 모델에 먼저 적용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3.5 가솔린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일단 팰리세이드는 미국 사양에만 적용 예정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국내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스펙만 보면 제네시스급입니다. 3.5리터 6기통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고, 합산 최고 출력은 400마력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텔루라이드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배기량이고 고성능이잖아요. 이게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건 G90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GV90에도 적용돼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전에도 봤듯이 GV80을 비롯한 나머지 라인업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GV70은 내년에 북미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거라고 하죠. 2.5리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도 있고 3.5리터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도 있으니, 사실상 기존에 없던 중형 이상 모든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지만, 이렇게 되면 단종설이 돌던 모하비도 신모델이 다시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텔루라이드는 여러가지 이유로 국내 출시가 어려우니 모하비 정도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해서 신형을 출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제대로 된 플랫폼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대용하고 전륜과 후륜구동차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3세대 플랫폼이 뿌리란 점이거든요. 그래서 카니발을 시작으로 기존에는 없던 하이브리드 모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KGM을 다룰 때 신차보다 더 중요한 건 유능한 플랫폼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현대차그룹은 하이브리드 차 수명이 길 거라고 판단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수명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를 규제하겠다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면서 10년 이상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항의와 여러가지 논의 끝에 하이브리드 차도 친환경차로 인정되면서 20년, 30년 이상 팔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동시에 중요한 건 뭐다? 정치 외교적 규제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비아디를 보면 쉽습니다. 비아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 브랜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 장벽에 가로막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역 장벽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규제하는 겁니다. 전기차는 무역 장벽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차별, 관세 이렇게 두 가지를 가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는 관세 정도만 가격으로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아디가 한창 무역 장벽이 심하게 언급될 때 오히려 매출이 늘었고, 이거랑 동시에 크게 늘어난 게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문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비상계엄 이후로 외교와 경제 측면에서 안 좋아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됐고요. 예정되어 있던 정치체계 인사들의 방안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요. 구글이나 MS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비판받는 이유와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이걸 봐주시면 되고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했는데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도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을 거란 거, 이게 진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비록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의 투자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방위적으로 추가되면서 잠재적 수요자들을 더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면 판매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거잖아요. 미국이나 유럽도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는 또 진입 장벽이 높은 블루오션이기도 합니다. 일본 브랜드 아니면 현대기아차가 가장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요인으로 인한 타격이 그나마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차를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정말 다행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주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일단 이 전략이 글로벌 브랜드들한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얘기가 나오냐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이 미국 시장에 초점을 두고 개발 중이고, GM이 현대차 지분 투자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정의선 현대차그룹과 메리바라침 회장이 완성차 분야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MOU를 체결했던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MOU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GM 입장에선 현대차랑 협력해서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전기차 전환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손해를 보고 중간다리 역할을 할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 엔진도 없기 때문에 지분 투자랑 관련해서 현대차의 북미 시장 겨냥 하이브리드 엔진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 협력 관련 지분 투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만 한정해서 본다면 펠리세이드 판매량이 카니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